앞서 참석해 주신 은평구 상공회 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기복 은평구 상공회 수석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은평 맞춤 마음건강 상담 서비스 안내와 관련하여 지역 보건과로부터 업무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평구 마음건강 상담 사업 발표를 맡은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자본주의 생산 요소인 토지 자본 외에 노동은 건강에 대한 투자 없이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심리 상담은 심리적 안녕을 필요로 하는 분들의 삶의 나침반 역할로 사회적, 영적, 정신적 건강을 포괄하는 마음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관계자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인력, 예산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사회적 건강은 사회관계의 상호작용 신뢰로 자기 통제, 자기 조절, 자기 스트레스 관리 없이 사회적 건강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평구에서 제공되고 있는 상담 서비스를 구민들이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진 배경은 은평구에서 운영 중인 심리지원 사업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 생애 주기별 심리지원 사업이 혼재되어 흩어져 있어 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맞춤 심리지원 홈페이지로 운영하기 위해 네트워크 구축인 협력체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과정은 22년 8월 은평구에서 운영하는 심리사업 현황을 지역보건과 응암지소팀 심리지원센터에서 수집하였고 1, 2차 회의 과정을 통해 서비스 연령대와 관심 주제어 선정, 상세 홈페이지 내용 등을 논의하였으며 이후 스마트 정보과와의 협조로 통합형 맞춤 마음건강 상담 서비스 홈페이지를 현행화하였습니다. 심리 관련 사업 구성은 5개과 7개 팀, 12개 사업이 있습니다. 전 생애 주기별 심리 지원 대상자를 화면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구청 홈페이지 상단의 심리 상담 메뉴를 클릭하면 맞춤 마음 건강 상담 서비스 화면으로 이동 후 서비스 대상자 선택, 심리 지원 영역 선택, 마지막으로 검색을 누르면 해당되는 사업 목록들이 뜹니다. 예시로 다독임과 마음원 선택 시 사업 세부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세부 서비스 내용, 담당자 연락처 등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동영상 홈페이지 검색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은평구 마음건강 상담 서비스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상단 심리상담 메뉴를 통해 마음건강 상담 서비스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음건강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대상을 먼저 선택해 줍니다. 청소년 자녀와 가족의 마음건강 상담 서비스를 원한다면 함께 선택해 줍니다. 다음으로는 원하는 지원 영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 심리검사와 같이 지원 영역도 복수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대상자와 지원 영역을 선택했다면 검색을 통해 세부 사업별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검색되어진 사업들은 세부 페이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 등 세부 내용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으며 관련 웹사이트 이동을 통해서도 정보를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평구 심리지원 네트워크인 은평구 마음건강 상담 서비스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서울시 은평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가 의원 발의로 제정 추진합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계획 수립, 장애인 건강보건사업 추진, 위탁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두 번째, 구산보건지소 재활보고실 내에 리얼 사이클링 재활 장비 2대 설치하였습니다.
지소 이용 장애인과 보호자의 건강 증진에 활용 계획입니다. 세 번째, 불강보건분소가 지소로 기능 전환에 따라 12월 31일자로 내과와 한방진료실 운영이 종료됩니다. 내년부터 내과 진료는 은평구 보건소 진료실로 통합 운영되며 한방진료는 구산보건지소 한방방문진료로 전환 운영 예정입니다. 민원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3년 하반기 직원 언론 홍보 교육을 하겠습니다. 오는 12월 6일 14시에 대회의실에서 직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소속 이예찬 강사가 교육합니다. 언론 피해 구제 및 예방, 그리고 올바른 언론 대응과 보도 분쟁 해결 방법 등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내용이오니 각 부서장님과 동장님께서는 직원들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제8회 SNS 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내일 모레인 6일까지가 접수 기간이며 심사를 거쳐 결과 발표는 12월 15일에 합니다. 공모 주제는 나의 은평, 우리의 은평인데요. 은평구에서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체험, 일상 경험, 알리고 싶은 장소를 포함하여 은평에서 누리고 즐기는 일상 및 자유 주제 등입니다. 공모 분야는 쇼츠와 일반 동영상의 2개 부분이고 응모 자격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시상금은 총 900만 원입니다. 이번 공모전으로 주민들의 시선에서 본 은평구의 참신한 모습을 알아보고 소개하여 은평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수상작들은 은평구 SNS와 구청 내부 미디어 홍보 공간에 영상을 송출하는 등 SNS 우수 콘텐츠를 발굴하여 구정 홍보에 활용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튜브 신규 콘텐츠 제로 웨이스트 관련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이달 말까지 총 6회에 걸쳐서 일상 속에서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합니다. 의식주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하는 친환경 생활, 그리고 못 입게 된 티셔츠를 활용해서 다용도 바구니 만들기 등 업사이클링 소품 만들기를 2명의 강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제작된 영상은 은평인 미디어 홈페이지와 SNS 및 유튜브에 게시하고 IPTV에도 송출합니다. 네 번째 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페이지 기획예산과 업무 추진 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 세출 예산 편성 규모입니다. 올해보다 230억 증가한 1조 1,100억으로 일반회계 1조 950억, 특별회계 150억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올해 대비 250억 원 증가했으나 복지비 등 국시비 보조금이 530억 원이 증액돼서 보건복지 분야가 전체 세출 예산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준인건비 상승 등으로 행정운영 경비가 102억 늘어났으나 실제 가용 재원은 재산세 등 세수 감소로 오히려 650억 원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번 예산 편성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고강도 세출 구조 조정 등을 통해서 편성된 만큼 각 부서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앞서 보고한 내년도 구의 예산안 심사와 구정 질문, 그리고 내년도 우리구 서울시 예산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회 예산 심사에 있어서는 부서별 사업 예산이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액이 큰 투자 사업, 용역비 등 신규 사업과 전년 대비 진행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논리적인 설명과 특히 개별 심사 과정에서 각 부서 사업 담당이나 팀장이 의원님 삭감 의견에 대해서 개별 동의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쟁점 사업이 이슈가 예상되는 사업인 경우는
제출 자료 등을 기획 예산과와 공유하여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정 질문도 현재 접수되고 있습니다. 12월 8일까지 제출될 예정이고 질문 요지서가 접수되면 구체적 질문 내용을 파악하시어 사전의 질문 내용에 대한 우리구 입장을 사전 설명을 통해서 주민에게 오해 소지가 있는 구정 질문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의회에서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현재 예결위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예산안 및 상임위에서 약 27개 사업 275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반영된 사업이 삭감되지 않고 또한 추가로 반영이 되어야 할 사업 예산은 예결 소위 등 예결위 위원들에게 사업 설명자료 배포와 적극적인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예결 소위는 아마 내일 구성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업무 추진 계획. 금년도 사업 추진 우수부색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습니다. 먼저 은평구 10대 정책 선정 및 보상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국민 수건 해결 및 체감형 만족 정책을 국민과 함께 선정해서 우리 구 대표 정책을 홍보하고 적극 행정 추진부서에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하여 직원 업무 사기를 고양시키려고 합니다. 현재 60개 정책 사업이 부서에 추천되어 있고 내부 정성 정량 평가를 통해 최종 20개 사업을 선정하고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직원 및 주민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10대 정책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부서 표창 및 포상금은 종무시 때 수여 지급 예정입니다. 금년도 외부기관 평가 및 공모사업 우수부서 포상금도 지급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외부기관 평가에서 성과를 거둔 사업은 총 19개 부서 40건으로 재정 인센티브 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공모사업 또한 약 70건으로 320억 원의 국시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서 외부평가 수상 품격과 공모사업비 확보액에 따라서 차등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민교육과 주요 업무 보고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은평 청소년 전일제 마을로 등교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청소년이 학교 대신 마을로 등교하여 하루 동안 수업을 받는 사업으로 자유학교제와 연계하여 교과목 수업에서 탈피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미래교육지구의 지역교육 연계 사업입니다. 일정으로는 이번 달 12일 시립은평 청소년센터에서 충암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창의체험과 진로체험 등 전일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기존 추진 실적으로는 영락중, 숭실중 학생을 대상으로 총 4회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다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발맞춘 인재 양성과 학교와 지역사회 모두가 청소년 성장 배움터가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입니다. 2024 학년도 대입 전략 설명회 및 특별 상담입니다. 2024 대입 정시와 고1, 고2 수시 지원 전략을 대비하기 위해 합격 전략 설명회를 고등학생과 학부모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1대1 주말 특별 상담도 진행합니다. 시교육청 대학 진학지도 진로단 상담교사가 참여하며 대입 정시 전형의 이해와 전략 짜기 등 실질적인 입시 정보 제공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변화하는 입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세 번째 사업, 내가 그린 공감학교 온라인 영상 전시회 개최입니다. 갤러리 360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 기록 전시를 하는 것으로 올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입니다. 현재 17개 학교가 참여하여 영상이 올라와 있으며 올해 공감학교 홍보 영상과 TF 활동, 인터뷰 영상, 디자인북과 방명록 등의 관련 자료를 누구나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온라인 전시를 통해 그간 우리 구에서 추진한 공감학교 사업에 대한 현황 자료 아카이빙과 사업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추진 계획은 자료로 가름하고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고립가구 안부 확인을 위해 2024년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은평 안부 살피미를 모집하겠습니다. 모집 기간은 12월 4일부터 16일까지이며 대상은 만 60세 이상 은평구 거주자 26명이며 활동 기간은 24년 1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고독사 고위험군 유선 안부 확인과 복지 플래너 취약계층 방문 시 동행하여 고독사 예방 및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똑똑 안부 확인 서비스를 사회적 고립가구 1,40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의 주 1회 AI 안부 확인 서비스보다 기능이 개선되었으며 1일 통화 수후 발신 이력 및 걸음수를 분석하여 3일 이내에 통신 기록과 움직임이 없을 경우 AI 콜 1차 발신 후 최종 미수신 시 담당 직원에게 알려주어 동주민센터 담당 직원이 대상자를 방문 확인 후 위험 발생 시 즉시 조치하는 시스템입니다. 사회안전망 서비스 사업체 루키스와 12월 중에 협약하고 24년 1월 중에 추진하여 고독사 위험 가구의 상시 안전을 확인하겠습니다. 세 번째, 2023년 하반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합 퇴임식은 서면 자료로 가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소득대과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징수입니다. 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 원부상 차량 등 소유자이고 금액은 62,343건에 78억 7,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에서 31일까지입니다.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 홍보는 동주민센터, SNS 등과 아파트 단지 안내 방송 협조 요청을 통해 납부 방법 등 상세하게 구민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024년 정기분 등록 면허세 면허분 자료를 정비하겠습니다. 해당 기관 및 인허가 부서에 공문을 시행하여 자료를 정비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 유무를 판단하여 변동사항을 집중 조사 정리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소득세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송하여 체납 지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상은 2023년도 9월까지 체납분이고 체납액은 2,400건에 61억 8천만 원입니다. 61억 8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현대사업 공사 추진 사항입니다. 현재 분토골 어린이공원과 생활체육광장공원, 장미 테니스공원 세 군데서 공사를 진행 중이고 있는데요. 정화조 설치나 이렇게 토목공사 등은 이미 다 마쳤고요. 내부 외부 마감만 남은 상태입니다. 공정률은 한 50%에서 한 60% 정도 되고 올해 연말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은평 그린모아모아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2월 8일 날 오후 3시 30분이고 은평홀에서 개최하겠습니다. 그간 이제 활동한 영상들도 시청하고 성과 낸 것도 서로 공유하면서 내년도 어떻게 운영할 건지도 같이 논의하는 자리고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동장님께서 참석해 주셔가지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관 환경미화원 정년 퇴임 시기를 개최하겠습니다. 12월 22일 금요일 날 기획상황실에서 하고요. 이번에 정년 퇴임하는 공무원은 모두 4명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그날 좀 참석해 주셔가지고 그분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겨울철 종합대책에 따른 건축 분야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겨울철 폭설 및 한파에 대비하여 공사장 펜스 및 가시설 전도 등을 예방하고 동절기 화기 사용으로 인한 화재 예방과 소화기 배치 상태 확인과 한파에 대비한 안전장비 및 쉼터 확보 등 건축공사장 58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험시설물인 노후 연립주택 등 3종 시설물과 급경사지 붕괴 위험 및 균열 발생에 대하여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까지 점검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인조 별서 유기비 마을회관에 대한 신축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인조 유기비 어린이공원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 중인
마을 외관 공사를 10일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외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하 1층은 공중 화장실과 문화재 지킴이 초소, 지상 1층은 자율방범대 초소, 지상 2층은 주민자치회관으로 사용 예정입니다. 12월 15일까지 건축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들이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위원회 운영 방안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축법령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건축위원회 정례와 사전검토제 실시,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구성 등 운영 방안을 개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축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였으나 내년부터는 건축위원회를 정례화하여 심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전에 심의위원들의 검토 의견을 건축주에게 통보 후 보완토록 하여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민원을 심도 있고 객관성 있게 검토하여 건축 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 중으로 건축위원회 개선 방안에 대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은평구 건축위원회의 위상 제고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대조동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통장과 함께하는 동네 한바퀴 골목 간담회 실시입니다. 지난 11월부터 순차적으로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통 관할 지역을 통장님과 같이 순찰하며 민원 발생 내용이나 지역 등을 파악하고 서로 정보 공유하고 통장님과 1대1 대화를 통해 고충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통별 현황을 자료화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틈새 저소득층의 현황을 파악하고 살펴보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2번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 추진입니다. 대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12월 7일 목요일 11시에 동주민센터 3층에서 홀몸 어르신과 중장년 1인 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 100가구에게 김장김치를 나눠드릴 계획입니다. 동절기 안부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응암이동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3-2024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강설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폭설시 민관 합동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동제설 취약 구간인 골목길, 이면도로, 고지대 급경사길을 중점적으로 제설 작업을 실시하고 추진 방법은 주민 제설 참여, 학생 자원봉사 인정 등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강설 예보 시 제설 비상 대책반을 통한 고지대, 급경사 등 제설 취약 지점에 초기 제설제 사전 살포 등 초동 대처를 강화하여 취약계층 생활 불편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홍보 대책으로는 직능장치 회의, 아파트 구내방송,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치 의무사항 홍보, 통방장 및 직능장치 동원체제 사전 구축을 통해 비상시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파 대비 취약계층 집중 발굴 및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12월부터 한파 등에 취약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주로 우리 동네 돌봄단, 복지 플래너, 안부 살피미 등 14명의 추진 인력이 한파 특보 시 집중적으로 안부 확인 및 행동 요령 등 안내, 이상징후 및 응급사항 발생 시 즉시 대응 및 신속 보고 체계를 강화하고 생계비 및 난방용품 등 금전적, 물적 맞춤을 지원을 통해 촘촘한 건강복지를 두텁게 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 2023 따뜻한 겨울나기 원정의 손길 나눔 행사입니다. 사랑의 꾸러미 나눔 행사가 12월 5일 저소득 한부모 다둥이 20가구를 대상으로 청소년 지도협의회 주관으로 식품, 학용품 등 꾸러미 전달식이 주민센터에서 있습니다. 다음은 빛나라 은빛 인생 저소득 독거 어르신 120여 명을 대상으로 12월 13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하에 실내 운동기구, 건강 먹거리 등 전달식이 주민센터에서 개최되며
거동불편 어르신은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성탄맞이 사랑의 쿠키 전달 시기 12월 23일 저소득층 아동 100여 명을 대상으로 나눔가게 쌀과 밀의 후원으로 가게에서 수제쿠키 등 전달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역천동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역천동 주민 행복공간 운영 및 집중 홍보 실시입니다. 역천동 공유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홍보를 위해 12월 4일부터 7일까지 행복공간에서 역천동 주민을 대상으로 수세미 뜨기, 워머 뜨기, 크리스마스 장식 만들기, 소품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많은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홈케어 주거환경 개선 용품 지원 사업입니다. 지층과 옥탑방에 거주하는 저소득 40가구에 대해 창문 단열에 도움이 되는 물 없이 창문에 붙이는 뽁뽁이를 지원하여 추위에 취약한 저소득 가구의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방문 전달을 통한 복지 대상자의 모니터링 및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저소득 청소년 학용품 및 밑반찬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역천동 청소년 지도협의회 주관으로 저소득 청소년 15가구에 대해 12월 7일 학용품과 밑반찬을 지원하여 저소득 청소년을 격려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사일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사항인 따뜻한 겨울나기 시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1월 15일부터 전 주민을 대상으로 모금 홍보 중에 있으며 11월 27일까지 성금과 성품 총 22건 1,427만 5천 원을 모금하였으며 모금 기간 내에 목표액인 6,300만 원을 조기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사항 그림 모아모아 사업 자원관리사 격려 간담회 개최건입니다. 12월 4일 금일 관내 음식점에서 현장 리더 및 코디 20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2023년 한 해 동안 활동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현장에서 체험한 문제점 및 향후 개선 의견 등을 수합하여 내년도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 사항 주민자치의 사업 성과 공유에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이제 업무가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힘든 시간들일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에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회를 국별로 진행을 했는데요. 보고회 중에도 다양한 의견을 우리가 중간에 나눴지만 제한된 여건 속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효율성 확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러분께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복이 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부서별로 사업에 이제 중복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요. 유사한 사업들은 부서 간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직원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올려다 봤을 때 이거는 중복이 되는데 할 경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국 과장님들께서 큰 틀에서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대상의 중복이 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보면 이제 복지 이력제라든가 청년 이력제 등을 우리가 시행하고 있지만 각 사업에 따른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사업 대상을 좀 다양화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와 가족정책과와 1인 가구 지원팀이 있는데요. 사업 대상자 중복을 좀 방지할 수 있게끔 서로가 이제 협업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은평 청년 영화제에 대한 다양한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거라든가, 그린파킹 우리 부설주차장 개방 시에 통장단이나 주민 추천을 받아 다양한 장소를 좀 모색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직원 업무 수행에도 중복이 없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새로 업무를 맡은 직원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단기간 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그 매뉴얼들을 좀 만들어서 그 신규 직원들이 업무를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나 도시계획과 및 그 경관 분야의 직원 전문성 강화 이제 매뉴얼을 만든다던가, 또 공공건축 업무의 이제 매뉴얼, 또 지역 축제나 행사 안전관리 체크 매뉴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곳도 그런 주민들과 함께하는 사업들이 좀 있을 텐데요. 이럴 때 체크 매뉴얼이 뭐가 필요한지를 잘 모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그 체크해가면서 직원들이 다음에 또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사업 목표를 달성한 후에는 그대로 종료하지 말고 이제 활용이라든가 확대 방안을 좀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타 사업에 이제 활용하는 거라든가 사업을 확대를 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타 지자체 우수 행정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서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던가, 또 AI 기반 교통약자 최적 이동 경로 안내 서비스는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시범 운영에 따른 확대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실상 이게 이제 뭐 쓰레기 없는 학교 만들기 시범 운영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자원순환과나 시민교육과라든가 다른 여러 부서가 좀 협업을 또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서로가 확대해서 활용하는 것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연계해서 협력하는 강화 체계인데요. 사업 간의 이제 관련성이라든가 수행 주체 간의 유사성이 있는 경우에 이걸 적극적으로 좀 연결을 해서 추진하고, 관련 부서 간 소통과 협업이 바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경로당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이게 주민자치회의와 연계해서 동별 특성의 반영에 맞게끔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감탄행동 프로젝트 이제 주민 실천단 운영 시에 학교와 연계해서 감량이라는 거죠. 학교와 연계해서 학생으로 구성하는 방안들도 좀 우리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연신내역 주변 도시개발 가이드라인 수립 시에는 신속 추진단하고 도시계획과 이제 협업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총괄건축과도 같이 연계되겠죠. 이런 것들을 같이 협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과의 협조 체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죠. 우리가 기관장 협의를 해보면 그 기관과의 협업이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이걸 놓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럼 기관과의 협조 체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또 총괄부서는 시민교육과이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와 연계한 사업들이 굉장히 부서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개별적으로 진행하지 말고 사전에 총괄부서와 공유해서 그 학교 측과 일정 조율을 하는 등 원활한 협조를 하면 학교 어떻게 보면 시민교육과에서는 훨씬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게끔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요 부서에다 꼭 통보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건축가면 건축과 연계된 부서에서는 같이 이제 협업을 하는 그런 구조를 좀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렇듯 효율적인 구조를 운영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할 수 있는 용단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복이 되는데 그거를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야 된다, 그걸 고집할 게 아니라 주요 부서와 같이 협업을 통해서 정말 이게 그러면 그 주요 부서에서 하는 일이라면 그 부서에 넘겨줄지도 않은 그런 용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내년에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겨울철 안전과 취약계층 지원 관련인데요. 아까도 중간에 이제 업무 보고시에 많이 나왔었죠. 제설이나 한파 등 겨울철 안전 관리를 좀 철저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후 온난화로 따뜻했다가 갑자기 추워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된다고 해요. 그야말로 널뛰기 한파라고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까요. 그 폭설이라든가 한파에 대응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나 홀몸 어르신이나 또 1인 가구들 취약계층 보호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제 따뜻한 겨울나기라든가 적십자 해비 이제 모금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마 관련 부서에서 또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시기 바라고요. 취약계층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우리 구 특성상 공적 재원 외에 민간 재원 확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관내 기관이나 사업체 등에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나 적십자유비는 저희가 16년째 서울에서 25개 구에서 1위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좀 관련 부서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겠지만 이게 좀 더 무너지지 않도록 같이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 행정망 전산 장애가 되고 있죠. 11월 17일에는 시도 세월 행정 시스템 정부 24시간 마비돼서 사흘 만인 19일에 우리가 복구를 했고 11월 22일 날 주민등록 시스템이 일시 장애가 있었죠. 그게 20분 만인 12시 5분께 아마 정상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11월 23일에는 나라장터 불통이 되고 11월 24일에는 전자증명서 발급 중단이 되어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전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행정망 시스템이 이제 최근 정부의 행정망 시스템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은평구에서도 행정 전산망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우리 스마트 정보과나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향후에 유사한 장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좀 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직원분들이 외부 공모 사업 선정이나 외부 기관 노력 평가에 대해서 격려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도 이제 보니까 건강증진과에서 보건복지부 주관 생애 최초 건강관리 시범사업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91회에서 5,600만 원을 좀 확보하기도 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행안부 주관 2023년도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국무총리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전국 지자체 최고 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과에서 고용노동부 주관 제5회 지자체 행정 사회적 경제 정책 평가 사업 장관상 수상하기도 했고요. 또 일자리 경제과는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복지 사업 평가 사회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최우 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예스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도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상을 수상했고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보건복지사업은 6년 연속 지금 수상을 하고 있고 또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은 이계 분야에서 또 같이 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S였고요. 또 그 도시계획과에서 2023년 서울자치구 5개 광고물 수준 향상 평가 우수 자치구로 선정이 돼서 4년 연속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 청렴 담당관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그동안 감사 청렴 담당관에서는 상 받고 이러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요. 올해는 정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원 주재 2023년도 자체 감사 활동 심사 최고 등급 A등급을 달성했습니다. 내부 통제 지원이나 자체 감사 활동 또 이계 영역에서 모두 최고 등급을 받았는데 너무 예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외에도 수상이나 선정의 실적이 굉장히 더 많이 있는데요. 일일이 소개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은평구가 70개 공모 사업이 선정되어서 3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우리 애쓴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우리 서로가 애쓰셨다고 우리 자축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애쓰셨고 또 연말에도 마무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당부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일정 관계로 제가 주요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또 특히 이제 연말에는 더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럴 때는 해당 국과장님들이 좀 참석해 주시고 추후에 이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가 안 가다 보니까 국과장님들도 못 가시고 이런 경우가 생기다 보면 그 사업에 주최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속상해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계속해서 꼭 와달라고 저한테 계속해서 문자 오시고 연락 주시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다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국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그 행사에는 좀 참석하셔서 왜 못 오는지라든가 아니면 그 행사의 취지에 맞게끔 그분들께 좀 격려를 좀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연말은 좀 더 하겠죠. 연말에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성과를 내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축하도 받고 싶고 하는데 제가 가서 축하해드리고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국과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같이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정말 한 해 동안 고생 많았고요.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또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그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니까 지금 독감들이 굉장히 유행인데요. 직원들 특별히 우리 그 건강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까 연말에 퇴임하시는 우리 국과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